목돈 없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마치 적금 붓듯이 차곡차곡 지분을 쌓아가는 방식. 정부가 새로 내놓은 지분 적립형 공공주택, 이걸 뭐 적금주택이라고도 부르던데요. 네네.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제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언론 기사나 유튜브 분석 같은 자료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이게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점에서는 분명 흥미로운 시도인데요. 과연 이게 정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또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적금주택이라는 거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가요? 아, 네. 그게 처음에는 분양가의 한 10%에서 25%, 그 정도만 먼저 내고 입주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나서 20년이나 뭐 30년에 걸쳐서 살면서 남은 지분을 조금씩 나눠서 취득해 나가는 그런 구조죠. 적금처럼요. 그러니까 장기간 나눠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경기의 광명 하관지구에 한 860여 가구, 그걸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수원 광교에도 공급 계획이 잡혀 있고요. 아, 벌써 계획이 있군요. 네, 이게 원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라고 하죠. 거기서 김세용 교수님이 설계했던 모델인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뭐 빚을 갚는다기보다는 내 자산을 쌓아가는 거죠. 지분을 취득하는 거니까요. 아하. 그래서 내가 확보한 지분만큼은 나중에 이걸 담보로 또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빚이 아니라 내 자산을 쌓아간다. 이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네요.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자산 형성이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걸로 기대되는 뭐 2030 청년 세대라든지 신혼부부들. 네. 네. 이런 분들처럼 목돈 마련이 좀 어려운 서민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진입 장벽을 확 낮춰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취지죠. 정부의 다른 주거 지원 정책들하고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월세 부담도 크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대책들이랑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독립하는 청년들한테 월 20만 원 정도 월세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확대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문제 많았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것도 2년 연장하고 LH가 피해주택 매입하는 절차도 좀 간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 이 적금주택도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듣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 고려해야 할 점이나 부담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역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추가 비용이요? 네, 장기간 지분을 나눠 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직 내 소유가 아닌 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미확보 지분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자에게 일종의 임대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율이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총 비용을 잘 따져봐야 하죠. 아, 이자 말고 임대료까지? 그럼 생각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규제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뭐 전매 제한 10년에 실거주 의무 5년. 아, 네, 맞아요. 이러면 사실상 100% 지분을 다 갖기 전까지는 뭐 팔거나 이사 가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그 점도 중요한 제약 조건입니다. 상당히 길죠. 10년, 5년이면. 근데요, 이 제도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요, 역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이요? 어떤 세금이죠? 지금 사업자인 GH 같은 공공기관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긴 받는데 그 기간이 고작 3년이에요. 3년이요? 근데 지분 공유는 20년, 30년 한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기간이 너무 안 맞죠. 그래서 GH에서는 이 지분을 공유하는 전체 기간,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동안 재산세 감면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아,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재정 부담 때문에 LH나 SH 같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부채 부담이 커지니까요. 세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좋은 취지의 제도가 그냥 일부 시범 사업에 그치고 말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진짜 핵심적인 병목점이네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여질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을지,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지분 적립형 말고 정부가 검토하는 다른 형태의 주택 모델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익공유형 주택이라는 것도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익 공유형이요? 그건 뭔가요? 이건 시세보다 좀 싸게, 예를 들어 한 80% 가격으로 입주를 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5년을 거주한 다음에 나중에 공공에 다시 되팔 때 만약 시세 차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입주자랑 공공이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아, 차액을 나누는 거군요. 네, 이런 시도들은 예전처럼 그냥 최초 분양자가 모든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또 최근에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좀 걱정되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이나 가계부채 문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겠네요? 정확합니다. 주택가격 안정화랑 가계부채 관리,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이 정책들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이 적금 주택은 분명 초기 부담을 낮춰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인 이자나 임대료 부담 가능성, 그리고 10년이 넘는 규제 기간, 또 무엇보다 사업 확산에 열쇠를 쥔 이 세금 문제 해결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네요. 네, 정부 의지는 확고해 보이지만 결국 제도의 성공 여부는 말씀하신 그 재산세 감면 같은 구체적인 지원책이 어떻게 마련되느냐, 그리고 실제 수요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앞으로 이 사업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적금주택 이야기가 당신의 주거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단순히 집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지분을 나눠 갖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거 모델이 점점 다양해진다면 앞으로 우리의 집에 대한 생각, 그리고 뭐랄까 이웃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